대만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전 동남부 지역에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최대 강진이었는데요. 더 걱정인 건 이 지진보다 더 치명적인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지진 전문가인 이윤수 전 포항공대 환경공학과 특임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전해드린 대로 대만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7.4. 이게 유럽 지중해 지진센터 그리고 미국 지질조사국 기준의 규모인데 1999년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규모 7.4라고 했을 때 이 정도가 어느 정도 규모의 지진인 건가요? 네. 우리나라에 1년에 일어나는 그 지진을 전부 다 합치면은 규모 6.0 정도 됩니다. 예. 근데 7.4면은 약 한 100년, 우리나라 100년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엄청난 규모의 지진인 건데 그런데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 규모의 수치가 계속 좀 다른 정도로 나옵니다. 대만 당국에서는 7.2로 측정을 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럽 지중해 지진센터는 7.4, 미국 지질조사국도 7.4, 일본 기상청은 7.7로 나오는데 왜 이렇게 국가마다 기관마다 다른 건가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원래 그 지진의 크기라는 게 지진파의 진폭으로 계산하거든요. 예. 근데 규모 7이 넘으면은 지진파가 포화돼 버려요. 예. 더 이상 측밀관측이 어려운 건가요? 증가되지 않습니다. 예. 그 얘기는 그것이 파괴로 쓰인다는 거죠. 어딘가에서 영구적인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진파가 포화돼 버리니까 높이가 다른 겁니다. 곳곳에 따라서. 그래서 그 경우는 그 모먼트를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그것을 그 규모를 산정합니다. 네. 그래서 그 산정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기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진이 발생한 그 지역에 측정한 수치가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지하에 있고 또 그 네트워크가 또 이제 국가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다르고요. 예. 또 받는 방향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경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이 얼마만큼의 면적으로 움직였느냐. 그리고 그 암석의 강성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여가 돼 있으니까요. 대체로 뭐 이번과 같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크게 네.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영상을 보면은 건물도 무너지고 실내도 막 흔들리면서 예. 피해가 많을 것 같거든요.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지진의 특징은 역단층입니다. 즉 들었다는 거거든요. 네. 단층이라고 하는 게 운동이라고 하는 게 그것이 꺼지는 게 있고 그 정단층이고 또 옆으로 비껴가는 주양이동 단층이 네네. 있고 또 들었다 놓는 단층이 있습니다. 가장 피해가 클 수 있죠. 들었다 놓게 되면 여러 가지 파괴 양상이 크게 달라지게 되고 또 지하수라든지 액상화 같은 것도 일어나기 때문에 공동화 같은 것도 일어나고 따라서 집안 자체가 영구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를테면 내진을 어떻게 했던 간에 네. 집안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그것이 내진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네, 집안 자체가 달라진 거면 사실 이렇게 강진 이후에 여진이 온다고들 많이 말하잖아요. 여진이 왔을 때 더 좀 취약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대로입니다. 1990년도에 대만의 찌치 단층이 지진이 있었는데요. 네. 예. 그 지진은 대만 이제 중부에 대만이 4개의 땅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그 경계부에서 일어나 가지고요. 그것이 옆으로 퍼지면서 그 여진이 거의 수천 회가 일어나면서 네. 거기서 큰 피해를 준 거죠. 왜냐하면 땅 속에는요
어떤 압력에 의해서 응력 덩어리가 있습니다. 예. 사람도 근육에 어떤 덩어리가 뭉치고 그러잖아요. 네. 이 땅 속에도 응력 덩어리가 뭉쳐져 있습니다. 어떤 곳은 크게 뭉쳐져 있고 어떤 곳은 작게 뭉쳐져 있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때 이게 이제 미끄러져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때 이 주변의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진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네. 어딘가에 원래보다 더 큰 게 이제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 도미노처럼 밀려가지고 이게 이제 그 문지방을 넘어버리면 이게 터져버리면 이게 이제 본진이 되는 겁니다. 네. 더 큰 지진으로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들이 잘 모르니까 현재 기다려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여진이 더 멀리 퍼지지 않도록 그 상황을 한두 달간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대만하면 사실 그 TSMC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는데 가동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요. 물론 다시 회복되긴 했습니다만 반도체 공장이 특히나 이제 지진에 취약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세밀한 공정 때문에 그런 걸까요? 네. 대만은 아까 땅덩어리가 네 덩어리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동쪽에서부터 바나나처럼 동쪽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요. 서쪽이 가장 안정된 지계입니다. 상대적으로요. 네. 그래서 이 세 개 지역에는 그러한 반도체 공장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쪽에 TSMC도 서해안 쪽에 그 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진동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판경계 국가거든요. 네. 대만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불리하죠. 네, 워낙 큰 규모다 보니 대만 내부에서도 좀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인접국까지도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일본에도 쓰나미가 쳤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많이 심각한 상황인가요? 네, 지난번 일본의 노토 지진이 있었습니다. 네. 그 지진 같은 경우는 진앙은 이제 육지였는데 일본의 시다 지역의 육지였는데 이것이 단층이 노출되는 지역은 바다였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쓰나미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은 단층이 노출되는 지역이 롱기튜드날 그 벨리 폴트라고 해가지고요. 그 단층이 육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쓰나미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런데 앞으로 다른 여진이 바다 쪽으로 오픈된 그런 단층이 오픈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국면이 되는 거죠. 네.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대만이 그 여러 개, 4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환태평양을 고리로 하는 이제 불의 고리라고 하는 이 지진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과 또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4개의 판은 아니고요. 2개의 판이고. 2개의 판이고요. 네. 거기에 이제 땅덩어리들이 이제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불의 고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해양판이 특히 위협적이거든요. 예. 해양판은 무겁거든요. 그리고 해양판이 이제 거기서 해령에서 벌어지게 되면 이제 지구는 유한하니까 어딘가로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무거우니까 밑으로 들어간다고요. 네. 들어가는데 해양판에는 해양 퇴적물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퇴적물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금을 쥐고 있을 때 소금이 고체로 있잖아요. 네. 근데 소금에다가 물을 부으면 녹거든요. 암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석이 약 한 100km, 60에서 100km 심도의 압력을 받고 있을 때 물을 뿌려주면, 수증기를 뿌려주면 암석이 녹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마그마가 되는 것이고 화산열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 고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해양판들이 그 유라시아판, 북미판, 남미판, 인도 호주판
이제 과의 관계에 의해서 그러한 섭입대를 만들면서 거기에 화산열을 만들어서 그것이 불의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것이 화산뿐만 아니라 지진도 같이 수반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질 활동이 왕성하고 그리고 지질 재해에 굉장히 위험한 곳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그림으로 봤지만 이제 유라시아 판과 태평양 판 사이에 있는 그 필리핀 판의 거의 끝부분에 자리를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대만이 지진 취약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대만 같은 경우는요. 필리핀 판 자체가 예. 그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대만을 올라타고 있어요. 필리핀 판 자체가.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필리핀 판이 옛날에는 원래는 적도 지역에 있었어요. 그랬다가 1500만 년 전에 지금의 위치로 왔어요. 왔는데 왜 그러면 이게 위로 올라왔냐면 그 유라시아 대륙에는 남중국해라고 있거든요. 예. 그 남중국해가 이미 이제 그 확장하고 있었는데 3,300만 년 전부터 확장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미 남중국판 유라시아판 내에서 이제 이제 작은 해양판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무거운 네. 판이 그것이 섭입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서. 네네. 예. 그 후에 필리핀판이 북상하면서 와가지고 그래서 유라시아판 그 필리핀판 서쪽에는 유라시아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필리핀판이 대만 쪽으로 올라타 버린 겁니다. 그럼 계속 앞으로도 지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대만의 코스탈 레인지라고 하는 해양 대지라고 하고 있는 그런 그 땅덩어리가 있는데요. 예. 그 자체가 화산암인 그 필리핀 판입니다. 그 네. 자체가. 그래서 그 판이 앞에 있는 세 개의 덩어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찌찌 1999년도에 그런 지진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지난 50년간 규모 7이 한 6번 정도 일어났어요. 예. 그 얘기는 10년에 한 번 정도의 큰 지진이 대만에는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규모 7이 넘어가면 이것은 이제 파괴로 균열 영구적인 파괴로 되는 거거든요. 예. 그 지진파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그 포화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것은 천재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제한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 대만 같은 경우는 항상 긴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상 대안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슬픈 입장에 있습니다. 예. 네. 지진이라는 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판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 대만에서 발생한 지진이지만 인접국들에게도 계속 좀 영향이 가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근처에 있는 나라 중 하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뭐 영향을 받은 부분이나 앞으로의 피해에 대해서는 괜찮을까요? 대만하고 우리나라 사이에는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에 의해서 들어가고 있지만 네. 필리핀판 자체가 유라시아판을 다시 유라시아판을 또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그 류큐 트렌치라고 하는 부분인데 예. 거기에 오키나와 해분이 있습니다. 예. 오키나와가 이렇게 이제 확장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진 에너지들이 해분에 의해서 많이 흡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로 보면 일종의 이제 보호막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해분이. 그래서 대만 지진 자체가 한반도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지난 2016년대 경주, 또 17년에 포항에서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국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던 그 사건이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떤 지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지난 역사 지진을 포함해서 네. 규모 7 이상이 난 적이 없습니다. 예. 따라서 그것은 어떤 천재지변이지 우리가 현재 현대 과학으로 우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진에 관한 한 우리는 굉장히 복받은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진 매뉴얼도 이제 매년 행안부에서 그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카탈로그를 매뉴얼들을 이제 체크를 하고 있는데 매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고 문제는 우리가 안전 불감증도 문제지만 너무 두려워하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문제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만이나 일본 열도나 이런 데하고는 전혀 우리가 크기 자체가 크게 다릅니다. 몇만 배 이쪽이 더 많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3만 배 이상 그 지진 에너지가 이제 그 릴리즈되는 그러한 국가고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이제 너무 걱정할 문제를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지금 현재 주어진 그러한 매뉴얼을 잘 지킬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더 집중하면 그 피해를 더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면서 지진 전문가인 이윤수 전 포항공대 특임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